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that you and me, yeah.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오늘은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와시는 소리 존킴 TV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잘못된 키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들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의 핫한 이슈만을 선택을 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이곳 워싱턴 DC에서 자리 잡고 있는 백악관에서 불과 17마일 이내에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특히 애난데를 비롯해서 알링턴 폴처치 그리고 스프링필드 이 지역에는 특히 한인들이 옹기종기 많이 모여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시간 진행을 하고 있는 공기 좋고 물 맑은 버크레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버크의 워싱턴 소리 TV는 여기서 여러분들 위한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버크 이곳은 버크 호수가가 있어서 아주 경망이 좋은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 버크의 호수를 찾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곳 워싱턴 소리 존킴 TV가 바로 이 물 맑고 드높은 하늘 속에서 공기 좋은 속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날씨를 살펴보자면 오늘 23일 월요일은 35도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낮 최고기온은 58도가 되겠으며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3월 24일 화요일 내일은 아침 최저 39도 낮 최고는 54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대한민국의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사랑을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 7인조 그룹에 의해서 90개국 돈 190개국에서 위성 중계로 방탄소년단의 공연 실황을 많은 세계인들이 봤습니다. 이들의 신곡인 아리랑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세요. 만년 지켜왔지 금지와 자부심 모든 걸 이겨왔지 꺾인 적 없어 한 번도 한번 큰 걸음 시작한 여기 뜨거운 해가 떠오르는 밝은 땅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네,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란과의 전쟁 속에서나마 그나마 세계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발돋움한 한국이 낳은 BTS 그룹 7인조 이 컴백쇼가 바로 지난 3월 21일 대한민국의 광화문 광장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지난 20세기가 낳은 영국의 4인조 그룹인 비틀즈가 있었다면 21세기가 낳은 대한민국의 BTS의 탄생은 세계인들에게 아름다운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물론입니다. 일명 방탄소년이라고 합니다마는 방탄소년 BTS 그룹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어느 누구도 결코 이루지 못했던 그리고 이룰 수도 없는 이 경이적이고도 엽기적인 아름다움의 BTS 쇼는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최고의 외교 중의 외교였습니다. 지난 1970년대를 휩쓸었던 영국의 4인조 그룹의 비틀즈가 있었죠. 그러나 21세기가 낳은 한국의 천재 소년단 7인조 그룹 멤버 BTS의 그룹 싱어들의 컴백쇼가 전 세계 200개국의 위성 중계로 나갔습니다. 또 유튜브 통해서도 나갔습니다만 그리고 100여 나라에서 많은 소녀 팬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190개국 그리고 거의 200개국의 나라에서 생중계된 컴백쇼는 세계 유명한 저널리스트들의 격찬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역사적인 BTS 그룹의 쇼가 어제 열렸습니다. 자, 이름 가운데 오늘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방금 소개되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의 노래 중에서 컴백을 했습니다. 5년 만에 컴백을 해서 이들이 아마 그 대한민국의 국방 의무를 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해서 5년 동안의 그 브레이크가 생겼습니다만은 어제로서 5년 만에 컴백쇼를 한 겁니다.
새로운 음반을 발표했어요. 바로 방금 들으신 새로운 모습의 편곡을 해서 아리랑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BTS는 이건 미국 시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말하자면은 이건 미국 음악 시장의 음반을 뒤집어 놓았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빌보드 차트, 즉 100위 순위에서 당당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면서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BTS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BTS인 방탄소년단의 그동안 왕성하게 활동했었던 시절의 그 히트곡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히트곡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인 최초로 미국 음반 시장에서 기록적인 음반 판매를 기록하면서 빌보드 핫 100위 순위에서 당당 1위를 차지한 겁니다. BTS의 두 번째 히트곡은요, 뻐러. 캐치한 멜로디로 오랫동안 빌보드 핫 100위에서 100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연일 상승가를 달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히트곡이 있습니다. 퍼미션 투 댄스라는 곡입니다. 퍼미션 투 댄스 곡입니다. 특히 코로나 유행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었던 시기입니다만은 바로 5년 전에 팬데믹 시기에 희망의 메시지를 세계 만방에 전달한 곡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곡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히트한 곡입니다. 역시 미국의 빌보드 차트 100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해서 연일 히트곡마다 이건 미국의 음반 시장에서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연속적으로 차지했습니다. Life Goes On, 이 곡이 바로 한국의 가사 위주로 노래한 겁니다만은 빌보드 100순위 1위를 차지한 곡입니다. 자,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BTS에 대한 노래와 함께 이들의 히트곡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대라 그러면은 거의 다 모릅니다. 사우스 코리아 프레지던트 누구냐 하면 거의 모릅니다. 거의 100%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의 정치인들만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알 정도입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은, 이건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 것까지 잘 몰라요. 그처럼 많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거의 3분의 2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것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대신 노스코리아 북한은 알아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는 맥 웨폰, 많은 미사일을 하도 발사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CNN 방송을 통해서 노스코리아는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미국인들은 이 진행자 보고도 사우스 코리아라고 묻기보다는 노스 코리아라고 묻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북한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며 하도 미사일 발사
이런 실험을 하다 보니까 CNN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이 이틀 이내에, 말하자면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를 불리하게 되면은 이란의 막대한 발전소를 향해서 초토화시키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군의 지상전의 하나로 계획된 해병대에 이어서 오키나와에서 중동으로 이미 와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중동으로 이미 와 있는 해병대에 이어서 미국의 최정예 공수단 82 공수단이 추가 투입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중동으로 파견된 2,500명의 해병대에 이어서 2,200명의 82 공수단 해병대에 이어서 중동에 와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을 무차별 공격을 했어요. 그러나 우려했던 방사능 유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질세라 이란도 인도양에 위치한 미국과 영국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영국 정부가 발끈했습니다. 이란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세 척의 군함과 해병대, 그 밖에 수병 수천 명을 중동으로 파견했다고 이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란 정권은 미국과의 전쟁의 와중에서도 자국의 반대파들을 위해서 무지하게 탄압 그리고 공개 처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올해 나이 19세의 아마추어 레슬링 챔피언 공개 처형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3명을 교수형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을 비롯해서 한국, 일본 등에 대해서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 이런 얼음장의 경계도 불구하고 나토 동맹국, 영국, 프랑스, 독일 마이동풍이에요. 아동케어예요. 군함을 보낼 수 없다 이러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대노했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군함을 보내라. 한국은 현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는 참고 있습니다만은 후폭풍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주 약삭빠르고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어제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리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이란에 대한 비난을 함께 하겠다. 이란은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도 참의원에 대해서 이란의 참의원, 중의원 여기에 통과가 되지 못하게 되면 군함을 파견할 수가 없다. 하지만은 109조의 대미 투자를 하겠다.
경제적으로 미국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을 살짝 피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대단히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한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동안의 행포로 인해서 사법 3법을 만든다거나 왜곡죄를 만든다거나 재판 소원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비리를 덮기 위해서 또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항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내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는 이 국민의힘, 이런 사법 시스템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107명여에 되는 거대 야당의 국민의힘, 오히려 몸만 사리고 있으면서 툭하면은 분탕질만 하고 있고, 급기야 국민의힘 공천 문제로 공천관리위원장의 이정현 위원장과 공천에서 탈락하려 하는, 공천에서 배제당하려고 하는 주호영 간의 삿바싸움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씨는 원색적으로 이 이정현 공천위원장을 공격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답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저들끼리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이 국민의힘은요, 참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장동영 당대표 이제 그만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는 지켰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절연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끊고 그 사설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민생을 위해서 국민의힘 107명과 함께 하나로 뭉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해도 우리는 지켰다고 봐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사실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된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보 같은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어정쩡하게 어설프게 계엄령을 선포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혼돈과 혼란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도저히 정권을 쟁취할 수 없었던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게 된 것도 모두가 90% 이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머지는 배신자 한동훈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이는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국민의힘 107명의 의원들은 장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야 할 것이며 장동영 당대표도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자도 꺼내지 마시고 오로지 똘똘 뭉쳐서 더불어민주당에 저 악법을 만들어서 저런 횡포 거기에 대처해야 됩니다. 참 국민의힘은요 막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대구의 공천 문제를 놓고서 저들께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어요. 대구는 사실 국민의힘 야당의 텃밭입니다만 오늘 6.3 지방선거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대구가요. 국민의힘의 텃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만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민심이 들끓고 있어요. 왜 들끓고 있느냐? 국민의힘에 하는 짓거리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도 불구하고 총뿌리를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에 향해서 정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화살을 더불어민주당에 상권 분립을 훼손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시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더불어민주당에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어도 모자랄 판인데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중진 의원인 공천 배제를 공언하자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 주호영 의원이 반발하면서 지역 비하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역 비하 발언. 말하자면 이정현 공천위원장은 호남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빗대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물갈이 하려는 쪽이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버티는 쪽 모두 참 볼상사납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기득권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찐닭 붙으려고 하래요. 후배들 위해서 그만 물러나도 되겠습니다만 자신을 배제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분노해서 이정현 공천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막말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러한 밥그릇 싸움의 대구 시민들은 오히려 홧김에 뭐 한다고 대구는 국민의힘의 텃밭인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겁니다. 2차의 대구의 시민 많은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주 환멸을 느끼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어요. 이처럼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어느 의원이 나와도 공천만 받으면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이 국민의힘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환멸을 느낀 대구 시민들은 결코 국민의힘 의원들 선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기득권 세력의 주정호 의원은 이정현 공천위원장을 향해서 당신은 호남 사람 아니야. 호남 사람 출신이 대구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당신 나를 갖다 지금 공천에서 배제하려고 해. 이러고 있어요. 이정현 공천위원장 대구가 그렇게 만만히 보이더냐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서
대구를 그렇게 만만히 보지 마라. 대구는 나의 텃밭이야. 그러면서 이정현 공청위원장에게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어요. 주호영 씨, 당신은 그만큼 해 먹었으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놔도 되잖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박근혜 탄핵하는데 이 주호영이 거기에 가담했어요. 예? 김무생, 예? 유승민 이런 자들과 함께 탄핵에 참여한 주호영이에요. 오세훈 시장 못지않게 항상 분탕질에 가담하는 주호영. 완전히 문자 그대로 기득권 세력 중의 세력이에요. 한편 이정현 공청위원장은 전라남도 곡송 출신이죠. 이런 사람을 겨냥을 해서 구태 정치의 잔재인 지역 감정을 들추고 있어요. 이 주호영이가. 말하자면은 이 주호영이는 자신을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이정현 위원장에게 이처럼 당신이 호남 사람이면서 대구에 대해서 뭘 안다고 자꾸만 나대느냐 이런 것이죠. 주호영의 이러한 원색적인 비난에 대해서 이정현 공청위원장은 당신 주호영 씨는 꽁도 먹고 그동안 알도 먹지 않았느냐. 그렇게 욕심이 배밭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끝까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고 어디까지 욕심을 부릴 참이냐. 이렇게 맞장구 쳤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보면 말이죠. 미국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향후 수주 동안에 호르무즈 해역 개방을 위해서 작전에 나설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란과의 전쟁을 이제는 장기화로 접어들 것을 염두에 뒀는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최후 통첩 만료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이것을 연장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채널 12방송은 어제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스라엘 측의 호르무즈 해역 재개방을 위해서 미국의 작전이 향후 수주간에 소요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역 개방 최후 통첩을 거부할 경우에 작전 수행할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날씨가 이상 기온이 되다 보니까 말이죠. 정말 감기가 자주 오는 것 같아서 이 목소리에 자꾸만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를 지난 19일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호르무즈 해역 경세 해소를 위해서
자국 주도 군사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것을 수용하는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전후 에너지 안보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급기야 지상전을 한다 하지 않는다 말의 변화무쌍하죠. 도무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 그 말에 기준을 잡을지 참 헷갈립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미 해병대에 이어서 오키나와에서 해병대 2,500명을 중동으로 옮겼습니다만은 미국의 최정예 82 공수단도 추가 투입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지상작전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미국의 언론들을 통해서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에도 지상군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또 말이 또 달라지고 있어요. 지상군을 결코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병력 증파와 정예부대 배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지난 20일 일본 오키나와 주둔 중인 31대 해병대 2,500명에 이어서 이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도 약 2,200명 규모의 해병 원정대와 군함 3척이 중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병력은 이미 중동에 배치된 약 5만 명의 미군에 추가로 합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은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서도 그렇게 난타를 당하면서도 반이란 정책에 이란 정부에 저항하는 19세 레슬링 챔피언 출신을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이란이 올해 저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는 과정에서 체포한 10대 레슬링 챔피언 등 3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 3척의 군함 그리고 해병 수병 수천 명을 추가로 중동으로 파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인도양에 있는 미국 그리고 영국의 합동 군사기지를 향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1일 영국 정부는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란이 그동안의 미사일 사거리를 2,000km로 제한한다고 정했습니다만 더 먼 거리를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4,000km까지 그런 거리에 4,000km의 거리까지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러나 명중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국방부는 이날 미국과 영국의 합동 기지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에 대해서 무모한 공격이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재차 우라늄 농축 단지가 있는 핵심 시설인
나탄즈를 공격했다고 말하면서 이란의 방관영 타스 통신과 국영방송 IRIB는 지난 21일 당국 성명을 통해서 오전에 미국과 창탈자, 시온주의자 정권 이스라엘이 나탄즈 농축단지에 범죄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방송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의 벙커 버스터인 유도 폭탄이 쓰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란에 대한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48시간 이내로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서 발을 빼고 싶지만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발목을 잡혀서 좀 조바심이 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최후 통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에너지 시설을 공격받으면 영내 미국의 자산과 에너지 정보 기술, 해수 탐수화 시설을 총 공격하겠다고도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란이 종이 호랑이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95%의 핵시설 그리고 군비시설이 파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감춰놨는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4,000km 장거리에도 달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꼬피를 늦춰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꼬피를 늦춰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선거를 의식을 해서 자꾸만 발을 빼려고 합니다만은 이미 발을 들여 놓은 거 이란 정권에 대해서 완전히 뿌리채 뽑아야 돼요. 전반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란 정부는요, 어떤 나라보다도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이란 정권은 특히 혁명 수비대는 이슬람 종교적 신념으로 쇠뇌가 됐어요. 죽음을 결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파라다이스 갈 수 있다는 그런 쇠뇌가 됐어요.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란 정권이 그게 만만히 봐서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정권이 사후에 만일에 핵무장하게 되면은 이들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인도나 파키스탄도 핵무장했어요. 북한도 핵무장했죠. 이제는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미국 여러 나라들이 핵무장했습니다만 이 나라들은 결코 핵을 쓰지 않습니다. 핵을 썼다간 지도에서 사라질 것을 뻔히 알지만은 이란 정권이 핵무장하게 되면 이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핵을 무장하게 되면 미국 본토에 반드시 핵 버튼을 눌러요. 왜냐? 이슬람 종교의 신념으로 뭉쳐진 쇠뇌가 됐어요. 그래서 이란 정권은 어느 나라와 비교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드루스 쇼스를 통해서 만약 이란이 지금 이 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이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며 이란의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해서 주요 발전소들을 타격을 해서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주요 발전소로는 테헤란 인근의 라마반드 발전소, 그리고 이란 남동부의 케르만 발전소, 후제스 탄주의 라민 발전소 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유일의 원자력 발전소인 부세로 발전소를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결함으로 바위를 깨는 격인 이란 정부는 무모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더 이상 자극했다가는 이란 정말 완전히 깨져요. 정말 잘못하면 이란 국민들까지, 민간인들까지 피해 당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네? 더 이상 항전하지 말고 빨리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출구처를 지금 빠져나가려는 이런 명분을 찾을 때 명분을 줘서 슬기롭게 이란 정부는 협상에 응해서 이제 고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했다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발을 빼려고 한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대통령과 달라요. 이 사람은 비즈니스 출신이며 두뇌가 아주 샤프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에 김정은이 얘기했듯이 늑다리 트럼프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so what? 늑다리를 할지라도 늑다리 대통령을 할지라도 이 사람은 과감하고 두뇌가 명석하고 또 변덕이 좀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을 더 이상 자극했다가는 이란 정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구제불능의 구렁텅이로 빠지기 전에 이쯤에서 이에는 이, 귀에는 귀, 이거는 대단히 무모한 겁니다. (2026년 3월 23일) 월요 순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종엽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